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을 맞아 귀성객들은 고향에서 뜻깊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주 효자공원 묘지 등에는 하루 종일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이른 성묘를 다녀가는 발길이 이어졌고 한옥마을 등 관광 명소에도 전통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오전 한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5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시각 현재는 원활한 소통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만취 상태로 고속버스를 운행한 무면허 버스기사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과일을 깎아 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승객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대추와 과도, 작은 대추를 제대로 깎느라 수시로 고개를 숙였다가 잠시 앞을 보길 반복합니다. 깎은 대추 껍질은 운전석 바닥에 버립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고속으로 달리면서 양손으로 태연히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것만 한 7, 8개는 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시 서울로 가는 승객들로 차 안은 거의 차 있었던 상태인데요.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승객들은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한 이후에야 승객이 버스업체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태연하게 주의 주겠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보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버스업체는 그제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운전 중에 과일을 깎아요? 이게 사규에 따라서 징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합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기사를 운행에서 배제하고 연휴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누구보다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농산어촌 자치단체들입니다. 모든 시군의 첫 번째 정책이 인구 늘리기일 정도로 저마다 출산과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에서 2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전웅 씨. 초보 농사꾼이라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얼마 전 장수군에서 시행한 결혼 축하금 제도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39세 이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렇게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많이 도움될 것 같고 일단 자녀 계획 앞서서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 남편을 따라 진안에서 살고 있는 일본 출신의 아야카 씨. 다음 달 둘째 출산을 앞두고 걱정 하나를 덜기도 했습니다. 진안군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야카 씨는 15개월 된 첫 애를 낳을 때도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산후조리까지 전주로 나가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고 멀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깝게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 축하금과 산후조리원은 인구를 늘리려는 자치단체의 고육지책입니다. 출산 절벽을 벗어나기 위한 출산 장려금은 이미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계속 늘어 순창과 장수군은 1,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도내 출산율은 2010년 1.37명에서 2016년 1.25명으로 줄어들며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과 전주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달 서식지가 복원된 데 이어 지금은 늪 반딧불이가 도심 밤하늘을 빛내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 형광색의 작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네온 사인과 도심 불빛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 탄성을 지릅니다. 여기 봐봐. 와, 반딧불이 움직여.
9월에 밤하늘을 수놓는 건 늦반딧불이 수컷 꼬리에서 나오는 불빛.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이 뜻밖의 장관을 선사합니다. 뒤에서 꼬리 같은 데에서 뭐 반짝거리는 게 예뻤어요. 여기가 이렇게 정말 청정지역인가 봐요. 너무나 예쁘고. 역시 어둠이 깔린 인근 하천에선 천연기념물 수달이 은밀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땅과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고 정신없이 땅을 파헤치기도 합니다. 한낮에도 둔치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즐깁니다. 전주시가 삼천에 수년에 걸쳐 반딧불이와 수달 서식지를 복원하자 나타난 일들입니다. 도심권 내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하천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과 전주천은 생태계의 보고로 7수에서만 사는 쉬리와 꺽지 등 4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수달도 10여 마리가, 반딧불이는 하루 최대 10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연 하천의 모습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하천입니다. 열흘간의 짧은 생을 사는 늦반딧불이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절정의 빛을 내뿜고 내년을 기약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우 소비는 줄고 돼지고기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한 달 동안 한우는 3천여 두가 도축돼 전년 대비 15% 감소한 반면 돼지는 19만 9천여 마리가 도축돼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우 가격이 킬로그램당 8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올라 부담이 늘어난 반면 돼지고기는 2만 2,000원으로 1,000원 하락해 접근이 쉬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익산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낮 12시쯤 익산 낭산면의 한 주택에서 수표와 현금 등 2,800여만 원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 한 척이 침수되는 바람에 해경 구조대가 출동해 선원 4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 선박 내부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냉각 호수가 파손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